자, 6장이 이제 정적 멤버 사용 부분인데, 정적 멤버 사용은 이제 클래스 이름 가지고 쓴다라고 했죠. 예, 클래스 이름 가지고 도트 연산자와 함께 이제 정적 멤버 클래스명 점 뭐 필드 정적 멤버 저기 이제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가 있으니까 정적 필드 그다음에 클래스명 점 정적 메소드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도트 연산자 점 연산자를 클래스명 뒤에 붙이고 여기 이제 정적 멤버 그러니까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코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퍼블릭 클래스 캘큘레이터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해 놓은 거죠. 여기 이제 클래스 블럭 블럭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이제 클래스 블럭이고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 블럭 안에 보시면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제일 앞에 이렇게 붙여서요 필드를 이렇게 선언하면 요 필드는 스태틱 필드 그러니까 정적 필드가 되는 거고요. 요런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여기 이제 메소드죠. 메소드 점점점 해서요. 요 좀 생각해 놓은 거고요. 코드를 요 리턴 타입 리턴 타입 인티저 메소드 이름은 플러스 리턴 타입이 인티저고 그 메소드 이름은 마이너스 각각 이제 x와 y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 값을요 인티저 타입의 값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요 메소드 앞에도 이렇게 스태틱을 여기 붙여 놓으면 요 메소드들은 스태틱 메소드가 된다는 거죠.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요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하실 때, 자,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요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 이름이죠. 그래서 요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도트 연산자 점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필드의 이름이 파이라고 되어 있죠. pi라고 하면 요 파이 값을 필드가 가지고 있는 요 파이라는 필드 값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접근한다는 얘기가 이제 요 아래 있는 값을 이제 뭐 읽어오거나 사용한다, 접근한다가 요 읽어오거나 값을 이제 수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캘큘레이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pi라고 하는 정적 메소드 값 3.1415 그죠? 정적 필드 값이죠, 메소드는. 3.1415라는 값을 요 자리에 이제 가져오는 거죠. 3.14159. 그래서 이제 19 곱하기 19 곱하기 3.1415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고, 아래쪽에는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스태틱 메소드 사용할 때, 자, 클래스 이름 점, 스태틱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두 개죠.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두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x에는 10, y는 5. 던져서 이제 실행해서 자, 요 실행된 결과값 리턴은 요 인티저 타입 값으로 리턴 된다고 해놨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되면 요 자리에 인티저 값 결과가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값을 리졸트2에다가 저장을 하라 이런 뜻이고요. 밑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 캘큘레이터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 점 정적 메소드 이름 이런 식으로 바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10은 x, y, 5는 y 참조 변수 값으로 대입을 해서 결과 값을 이제 처리한 다음에 인티저 값으로 리턴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해 주는 거죠. 요거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호출이라고 합니다, 호출. 메소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해서 실행하고. 결과값을 이제 되돌려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리턴 값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호출하고, 요 호출하고 결과가 나온 것을 이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참조 변수로도 접근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참조 변수로도 접근 가능하지만 요 참조 변수를 쓴다는 얘기는 요 클래스를 가지고 힘 영역에 인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객체에 그 주소를 이제 참조 객체 참조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클래스로 객체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에 이제 어떤 멤버를 이제 접근하듯이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용도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패턴은 잘 쓰진 않고, 예.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예. 필드나 메소드를 접근해서, 예.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정적 블록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적 멤버를 클래스에 선언할 때, 정적 필드의 값을, 리터럴 값으로 바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뭐 폼문도 쓰고 스위치 케이스 문도 쓰고 if else 문도 써서 뭔가 이제 계산 처리를 한 다음에, 예, 나온 그 결과 값을, 예, 스태틱 필드의 값으로 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코드가 길어지죠. 그래서 필드의 어떤 값을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코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뒤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걸 이제 스태틱 블록, 전적 블록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예, 만들어서 실제 이제 여기 정적 필드를 선언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적 필드에다가 초기값 주는, 예, 그런 이제 좀 긴 소스 코드를 여기에다가, 예, 작성하는 겁니다. 복잡한 초기화 작업이 필요할 때, 예, 정적 블록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정적 블록은, 자, 클래스가 메모리로 이제 로딩 될 때, 예, 클래스가 메모리, 예, 로딩 된다는 얘기는 그 메소드 영역이죠. 예, 메소드 영역으로 로딩이 될 때 자동으로, 예, 실행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정적 블록이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개가 서는 요런 게, 그래서 이거 좀 하면 요런 게요, 예, 한 번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클래스 내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태틱 해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점점점, 예, 여러 개가 선언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선언된 순서대로 위에 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실행하고 선언된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정적 블록이 선언된 순서대로, 예, 이제 차례대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리고 정적 필드는 객체 생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생성자에서 초기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예, 정적 필드는 객체 생성, 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 생성자에서 초기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까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은, 예, 자,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 지금 한 페이지가 한 7, 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페이지 넘은 거야. 10페이지. 예. 예, 좀 되네요. 자, 오늘 조금 빨리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멤버 사용 불가, 이게 뭔 말이냐. 자, 정적 멤버. 예.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 정적 멤버, 자, 구분은, 예, 인스턴스 멤버는 힙 영역에 객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객체 안에 이제 필드, 메소드, 그게 이제 인스턴스 필드, 메소드가 인스턴스 멤버라고 하는 거고요. 메소드 영역에 이제 스태틱, 이런 키워드 사용해서 클래스 선언할 때 필드나 메소드 선언하게 되면 메소드 영역에 클래스 로딩 될 때 같이 이제 로딩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태틱 멤버라고 하죠. 정적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적 메소드와 정적 블록은 내부에 인스턴스 필드, 자,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예. 자, 정적 메소드와 이건 규칙이에요. 예. 정적 메소드와 정적 블록 내부에서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this라고 하는 요 키워드도 쓸 수가 없어요. 왜? this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적 메소드와 정적 블록, 정적 메소드와 정적 블록에서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인스턴스 객체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먼저 생성하고 참조 변수로 접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에 보면 static void 메소드 3, 요거는 이제 메소드 부분입니다. 클래스 내에, 클래스 블록 내에 스태틱 메소드 코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코드로 예를 들어서 메소드 3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스태틱 메소드로 선언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객체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소드 안에 자 여기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하고 클래스 네임 타입의 오브젝트라고 하는 참조 메소드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 obj라고 하는 객체에 점 연산자 사용해서 요 필드 1 여기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인스턴스 이제 필드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필드에 이제 10을 대입하고 또 이제 오브젝트라는 게 이제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인스턴스 이제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요 이름 가지고 점에서 메소드 1 참조 변수에 점을 뒤에 찍고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키워드가 final이라는 키워드인데 요 이제 final 필드 선언 final은 우리가 뭐 마지막 최종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요 명령이 키워드가 뭘 하는 거냐. 여기 지금 상수라는 제목이 이제 있는데 이게 상수와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파이널 필드, 파이널 필드는 초기 값이 저장이 되면 자 여기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필드 선언할 때 필드 선언부 앞에다가 파이널이라는 요 키워드를 앞에 딱 붙여버리면 요거는 이제 요 필드는 최종적인 값이 돼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요 파이널 필드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값 자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필드를 만들고 싶으면 final이라는 키워드를 필드 앞에 붙여서 final 필드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nal 필드에 초기값을 주려고 할 때 필드 쓰는 시에 초기값을 대입을 하거나 그래서 final 필드는 값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 초기값은 줄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필드에 필드 선언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초기값 출력할 때 필드 선언 시에 초기값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 생성자를 통해서 파이널 필드에 초기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필드 선언할 때 이제 초기값을 주는 방법이 있고 생성자에서 초기값을 대입해 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파이널 필드에 초기값을 줄 수 있다. 자, 파이널 필드는 딴 거 아니고요. 우리 그 변수 선언하는 거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죠? 요게 변수 선언하는 형식이죠. 자료형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필드라는 게 필드 이름. 우리가 변수 선언한다고 하면 변수 이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초기값 주려고 하면 대입 연산자와 초기값을 뒤에 이제 붙여주면 되고 그냥 선언만 하려고 그러면 요 필드 타입하고 필드 명만 준다는 건데 제일 앞에 우리가 파이널 필드 만들 때는 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요 선언되어 있는 요 앞에다 요 띄어쓰기 돼야 됩니다. 파이널을 붙여주시면 돼요. 필드 선언할 때 앞에 파이널 붙이면 파이널 필드, 그죠? 필드 선언할 때 앞에 스태틱 붙이면 스태틱 필드, 정적 필드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이제 수정할 수 없는 어떤 이제 필드, 그러니까 파이널 필드를 선언할 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단 초기 값은 필드 선언할 때 이렇게 그리고 객체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값 저는 이제
마이너스 필드에 적합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상수 선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상수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스태틱을 앞에 필드 앞에 붙이면은 정적 필드, 스태틱 필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방금 위에서 다뤘던 파이널, 최종적인 값, 바꿀 수 없는 값을 의미하는 파이널. 그러니까 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와 예,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예, 필드 선언할 때 같이 앞에 붙여버리면 스태틱 파이널, 파이널 스태틱 위치는 상관없어요. 예, 요거 위치 바꿔도 돼요. 예, 스태틱 파이널, 파이널 스태틱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여기 뒤에 있는 필드는요 상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상수는 바꿀 수 없는 값, 예, 인데 자바에서는 여기서 뭐 이제 여기 보면 불변의 값을 저장하는 필드라고 했죠. 변하지 않는 값. 근데 이제 처음에 상수 라는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상수 값을 선언을 처음에 해주면 이 상수 값은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고요. 자바에서는 리터럴이라는 값 자체와 이 이제 상수라는 이 의미를 분리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객체마다 저장할 필요가 없다. 상수는 객체마다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고 여러 값을 가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수라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스태틱이면서 파이널인 필드를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변수에 값 대입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초기값 주는 거하고 같은데, 변수 선언하거나 변수 선언하고 초기값 대입하는 거 같은데, 앞에 static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시면 자바의 상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용어 또 나오죠. 이제 앞에서 이제 다뤘던 용어입니다. 패키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바 소스 코드 만드실 때 프로젝트 먼저 생성하시고요. 그 이제 소스라는 폴더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클래스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만들고 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패키지에 대한 좀 자세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패키지가 뭐냐? 클래스의 일부분이다. 이 패키지라는 거는 클래스의 일부분이고, 클래스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클래스를 식별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그리고 패키지는 주로 개발 회사의 도메인 이름을 역순으로 이제 해서 패키지 이름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패키지와 하위 패키지를 도트 점연산자 이용해서요 구분을 해주고요. 패키지에 속한 바이트 코드 파일, 클래스 파일이죠. 그런 따로 떼어서 다른 디렉토리에 이동할 수가 없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위에서 설명을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자, 클래스의 일부분이다. 패키지 클래스 일부분 뭔 소리지, 그죠? 클래스를 식별하는 용도다. 뭔 소리인지,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책에 설명은 없고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에 설명 없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같은 도시에 여러 명이 살 수도 있어요, 그죠? 홍길동 손들어 보세요 하면 한 번에 여러 명이 손들 수도 있어요. 동명이인, 그죠? 이 패키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용도인데, 여러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이 홍길동이라는 이 이름 앞에, 자, 서울 점 홍길동 하면 서울 출신 홍길동, 고향이 서울인 홍길동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클래스라고 했을 때요, 요게 클래스. 자, 요건 이제 패키지인 거예요. 패키지. 출신을 나타낸다. 소속을 나타낸다.
뭘 위해서? 요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면 클래스의 일부분이다. 예. 그래서 요 패키지는 요 클래스명 앞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가 클래스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뒤에 단순히 뒤에 있는 이 이름만 가지고 클래스 이름이라고 앞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은 클래스의 이름은 앞에 있는 패키지 이름 플러스 패키지 경로 플러스 클래스명 얘가 이제 전체 클래스 이름입니다. 실제 정식 전체 풀 네임이라는 거죠. 전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면 원래 클래스 우리가 약식으로 쓰는 클래스명 앞에 패키지 있죠. 어느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다 했을 때 이 패키지 경로도 하나의 이제 클래스의 이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클래스 이렇게 다룰 때 여기 패키지 요 경로는 빼고 요 뒤에 있는 클래스명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패키지가 이 클래스를 식별하는 용도다. 자, 홍길동이가 한 명 더 있네 반에. 그럼 부산에서 온 홍길동, 부산점 홍길동. 부산과 서울은 출신 패키지라는 패키지. 이 뒤에 있는 홍길동이는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홍길동 하면 부산에 있는 홍길동을 얘기하는 건지 서울에 있는 홍길동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죠. 그래서 부산 패키지에 있는 홍길동 하면 부산 사는 홍길동. 서울 패키지에 있는 홍길동 하면 서울점 홍길동 하면 서울에 서 사는 홍길동.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식별, 클래스를 식별하는 용도. 클래스를 관리하고 식별.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를 식별하고 관리.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 TV가 있을 거고, 그죠? LG에서 만든 스마트 TV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프로그램이 이제 스마트 TV 안에 프로그램을 내가 자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TV.클래스 해가지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삼성용 스마트 TV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LG용 스마트 TV 프로그램도 작성하는데 이 파일 명이 똑같으면 그냥 패키지 개념 없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였으면 그러면은 앞에다가 이제 패키지를 딱 관리하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삼성닷컴인데 com.상점.smarttv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는 lg.com 홈페이지 주소인데 도메인 lg.com인데 com.lg.smarttv 이런 식으로 하면 스마트 TV 클래스인데 하나는 삼성 거고 하나는 LG 거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클래스를 관리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발 회사의 도메인 이름 역순 방금 제가 예를 들었고, 그죠? 그래서 요거 패키지는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상위, 하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상, 중, 하 3단 이렇게 2단으로도 할 수 있고 상, 중, 하 패키지명을 3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실습할 때 요 3단으로 보통 했었어요. 우리가 패키지 만들 때, 그죠? 교재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따로 이렇게 3단.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패키지에 속한 바이트 코드 파일은 따로 떼어서 다른 디렉토리에 이제 이동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규칙. 얘는 규칙인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자, 여기 밑에 위로 보시면은, 자,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mycompany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래서 com.mycompany겠죠? 만들고 여기 아래다가 car.class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클래스를 실제 이제 다른 쪽에서 복사해서 사용할 때는 그 복사되는 위치에도 이런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My Company라는 패키지 밑에 car 클래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요것도 car 클래스고 요것도 car 클래스인데 아래쪽에 있는 car 클래스는 Your Company 패키지 만들 때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Your Company 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car라는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이름은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요 위에 자 마이 컴퍼니에서 만드는 이 카 클래스를요 엉뚱하게 유어 컴퍼니라는 패키지에 갖다 집어 넣어 버리면 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원래 요 유어 패키지 밑에 유어 컴퍼니 밑에 있는 클래스 얘를 지금 넣으면 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다른 패키지 밑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이제 클래스 명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다른 패키지에서 작성한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이름 똑같잖아요, 그죠? 카클래스 똑같지만 다른 패키지에서 만든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패키지명을 다르게 해서 복사를 해버리면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 알고 모르고 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뭐 구조만 맞춰주면 된다 해가지고 이름만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자, 뭐 요거는 하는 규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는 패키지를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생성했습니다, 그죠? 이름만 주고 이제 패키지 선언할 때 우리가 클래스 소스 위에 이제 자바 파일 소스 파일 위에 패키지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 요 2단계 만들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이제 상위 패키지 밑에 하위 패키지 밑에 퍼블릭 클래스 뒤에는 요 클래스 명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선언은 패키지 키워드와 함께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이제 요 부분처럼 소스 상단에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자 항상 소스 최상단에 위치한다. 첫 번째 줄입니다. 이게 첫 줄을 얘기하는 첫 줄.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의 제일 위에 줄에 패키지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위쪽에는 패키지 들어가야 되고 패키지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작성해야 된다. 패키지 이름 소문자로 작성하셔야 하고 패키지 이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 도메인 이름 여역순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자 여기 보면 com.samsung.project name 그죠? 그 다음에 com.lg.project name 그 다음에 org.apache.project name 요거 이거는 이제 3단계로 패키지 이름을 정해 놓은 거고요. 상중하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여기 뒤에 이제 클래스 이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3단계로 이렇게 패키지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상위, 하위, 그리고 요 프로젝트 이름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패키지명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포트라는 패키지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키보드로부터 그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라는 객체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스캐너 클래스 이용할 때 요 임포트 문 사용을 했었어요, 이미 앞에서.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위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어느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현재 클래스에 쓸 거야 라고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임포트 문 가지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문을 이용해서 어떤 패키지 클래스를 사용하는지 명시를 해줘야 된다. 자, 요 임포트라는 요 명령은요, 패키지라는 요 명령이 제일 첫 번째 소스 상의 제일 첫 번째 라인은 와야 된다 그랬죠? 임포트는 요 패키지 밑에 적어주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한국이라는 패키지 밑에, 패키지 이름은 소문자로 됐다고 그랬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한국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타이어, T자가 대문자죠? 클래스입니다.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 현재 클래스에서, 불러와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타이어 클래스 전체 이름은 com.한국.타이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타이어라는 클래스라고 이렇게 조금 이제 짧은 이름을 쓰는데 전체 이름은 com.한국.타이어입니다.
예, 타이어 전체 클래스 이름은 예, 컴정 한국정 타이어 예, 이렇게 패키지명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패키지 명령에 com.mycompany 얘가 의미하는 거 뭐예요? 예, 퍼블릭 클래스 카 예, 카라는 클래스가 예, com 패키지 밑에 my company 밑에 카라는 이름의 클래스명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 클래스 이름은 예, com.mycompany.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전체 클래스 이름이라는 게 예, 패키지명을 포함한 클래스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임포트 하겠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성자 통해서 예, new 생성자 타이어 생성자 호출해서 타이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타이어 타입의 참조 변수 세대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임포트문은 예, 패키지 선언과 요 패키지 선언하는 게 이제 이거죠. 클래스 이제 선언 사이에 그래서 요 임포트문은 패키지 선언과 요 클래스 선언 예, 요 사이에 작성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임포트 키워드 뒤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전체 이름이라는 게 패키지 이름을 포함한 클래스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임포트 문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거. 접근 제한자. 우리가 public state void main 예, 클래스 만들 때 안에 public state void main 할 때 그때 public 제일 앞에 있는 거 있죠. 그놈이 접근 제한자입니다. 접근 제한자는 public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접근 제한자 종류 public도 있고 protected도 있고 default도 있고 private도 있고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요게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밑에 설명부터 보면 요 퍼블릭은 클래스, 필드, 생성자, 메소드 지정할 때 요 퍼블릭 예, 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접근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제한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없다. 제한하지 않는다. 접근을 다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접근을 다 할 수 있다. 공개한다. 그런 뜻이고요. 프로텍티드는 자, 필드, 생성자, 예, 메소드, 예,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 대해서 예, 요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같은 패키지이거나 예, 자식 객체만 사용 가능하다. 요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같은 패키지에 있거나 자식 만 접근해서 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접근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디폴트는 예, 요 클래스, 이제 필드, 생성자, 메소드 예, 그래서 이제 디폴트. 근데 이 디폴트는 따로 명령은 없어요. 예. 여기 접근 제한자, public, protected, private 네 가지 종류가 한데 이 public이나 protected나 private이 아니면 예, 앞에 아무것도 이제 접근 제한자를 작성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생략하면 예,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을 생략하면 디폴트 접근 제한자로 예, 설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클래스 필드 생성자 메소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패키지 예, 쓰면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은 예, 이제 필드나 이제 생성자나 메소드에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객체 내부에서 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위에 이제 접근 제한자 설명 부분에 중요한 필드와 메소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객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접근 제한자를 사용한다. 예. 그래서 요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캡슐 화라는 그런 제가 설명할 때 자, 일본어는 이렇게 숨겨놓고 일본어로 노출을 하고 그죠? 예, 숨겨놓은 부분은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도록 해주는 거고 그죠? 예, 숨기지 않고 노출된 부분은 외부 다른 객체가 이렇게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필드든 메소드든 예, 이게 이제 캡슐화 개념이었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명령어가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예, 이제 접근 제한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접근 제한자에는
public, protected, private 있는데 사실 요 안에 여기 이제 public, protected 요 사이에 이제 디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포함 관계 보시면 자, public하고요. 먼저 public하고 private 요 두 개만 먼저 보면요. private는요.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그래서 외부에 보여주지 않고요. 딱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외부에서 접근을 폐쇄적인 거죠.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버리는 게 프라이빗이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자, 요 이제 퍼블릭은 허용하는 거예요.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 다 쓸 수 있는 공개하는 거 공개. 완전 반대예요. 요거는 이제 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방. 퍼블릭은 개방.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고, 다 접근 못해. 여기 오지 마 하는 게 폐쇄. 폐쇄하는 게 프라이빗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프로텍티드하고 디폴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텍티드는 자, 같은 패키지 있거나 자식 클래스면은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있거나 자식 상속 받으면 자식이 되거든요. 자식 클래스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요 부분은 접근 제한자 가지고요. 접근 제한에 대한 설명이고요. 뭐 요것도 이제 보면 이제 클래스 선언할 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접근 제한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생성자에도 이제 이렇게 접근 제한자 쓸 수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성자 그죠? 접근 제한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접근 제한자 쓰면은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를 여기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필드나 메소드에 접근 제한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또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요런 의미예요. 앞에서 요 의미입니다. 요걸 이제 나눠서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터와 게터 요거는 이제 메소드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필드에다 값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메소드를 세터라고 하고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의 값을 읽어오는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는 이제 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 값이 외부 객체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적절한 값으로 변환해서 리턴할 수 있는 메소드다. 그리고 세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검정해서 유효한 값만 필드에 저장하는 메소드다. 저장, 그죠?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게터는 리턴이라는 게 읽어오는 거거든요. 읽어와서. 읽어오는데 적절한 값으로 변환해서 읽을 수가 있다. 게터를 쓰면 이게 좋은 거다. 세터를 쓰면 저장할 때 유효한 값인지 정확한 데이터인지 확인해서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싱글톤이라는 요 패턴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요거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클래스와 객체를 설명할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부품 객체를 먼저 낳는 다음에 이 부품 객체를 조립해서, 그죠? 조립하고 조합해서 연결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객체라는 거를 바로 자바 소스 코드로 바로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앞에서 설명 다 들었어요. 이미.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죠. 객체를 클래스로 찍어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멤버 어떤 게 있어요? 생성자, 필드, 메소드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거 작성하는 규칙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객체를 생성해서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싱글톤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앞에서 설명,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내가 객체를 원하는 만큼 찍어서 쓴다 그랬죠? 예, 요 싱글턴 패턴이라는 거는 클래스를 가지고 딱 하나의 객체만 생성이 되도록,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클래스로 내가 찍어내고 싶은 만큼 객체 찍어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싱글턴 패턴이라는 거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요, 객체가 딱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만 딱 만들어져요. 예. 두 개, 세 개 막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딱 메모리에 하나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싱글턴 패턴이라는 거고요. 이제 설명 밑에 간단하게 있으니까 보면 생성자를, 예, 프라이빗, 예, 요 앞에서, 예, 제일 바깥쪽에 퍼블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프로텍티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폐쇄,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예, 접근 제한자, 예, 하는 게, 예, 프라이빗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성자 앞에다가 프라이빗을 붙여버리면 생성자를 외부에서 접근 못하는 거예요. 폐쇄니까. 프라이빗은 퍼블릭에 완전 반대로 그랬죠. 퍼블릭은 공개. 야, 너도 쓰고 다 접근해. 자, 우리 같이 씁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프라이빗은 접근 제한자가 뭐냐면 접근 금지 이거예요. 아무도 오지 마. 예, 나만 쓸 거야 이거예요. 폐쇄예요, 폐쇄. 그래서 생성자를, 예, 호출을 할 때 생성자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야, 접근 못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를 통해서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객체를 만드느냐? 예? 싱글턴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코드 자체를. 그래서 요 생성자를 프라이빗, 접근 제한을 해서 외부에서 new 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도록 일단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마음대로 객체를 생성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객체를 여러 개 찍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만 만들어지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대신에 싱글턴 패턴이 제공하는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 이용하는구나. 생성자를 활용하지 않고 메소드를 이용해서, 예, 그 중에서도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앞에 스태틱 붙여서 만드는 메소드 있죠, 그죠? 스태틱 메소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클래스명으로 바로 메소드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통해서 간접적으로 객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코드 보시면은, 자, 지금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게 얘가 생성자예요. 그런데 이 생성자가 있어야 외부에서 new 해가지고 생성하는데, 얘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라이빗 붙여놨어요. 이제 출입 금지야. 접근 안 돼. 생성자 접근 안 돼.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퍼블릭은 공개한다 그랬죠? 예, 외부에 접근할 수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이제 접근 제한자로 주고요. 스태틱 메소드로, 자,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줍니다. 요 앞에 있는 게 return 타입이에요.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예, 해당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리턴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return singleton 돼 있죠. 자, 요 싱글톤이라는 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요 싱글톤이 뭐냐? 예, 프라이빗, 외부에서 접근 제한하는 거죠. 외부에서 이 필드는 접근 안 됩니다. 프라이빗, 스태틱, 요것도 정적 필드로 만들어 주는데, 클래스 타입에, 현재 요 클래스 타입의 필드를 만들어 주고요. new 클래스 있죠. new, 이거 뭐지? 이거 객체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있죠. 자기 자신의 이 생성자 호출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안 되지만 자기가 이용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 안 되지만, 예, 내가 쓰는 건 괜찮아.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예, 자기 자신의 생성자로 호출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예, 스태틱 타입의 요 필드에다가, 예,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get instance로 호출하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 객체 참조 값을요, 예, 리턴 값으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어렵죠? 예. 자, 이게 이제 싱글톤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딱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할 때 이런 형태의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